네, 오늘도 리뷰로 시작을 해보는 가뿐한 마음. 조기조 매니저님, 일단 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AI 붙은 종목 하나 잘 공략하셔서 수익이 거의 세 자릿수죠?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뭐 말티랩도 다 셀바스도 그러니까요. 추천드렸는데 오픈엣지는 완전히 저점에 추천드린 것 같아요. 뭐 12월 말에 이제 7,970원에 말씀드려가고 이제 딱 99%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15,800원, 16,000원 돌파하면 100%를 넘어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요게 시총이 이제 3천억 정도 되는데 AI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제가 보기엔 한 바퀴 매물이 도는데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5% 정도 견조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돌파하고도 지금 현재 이제 16,000원 아마 한 번 더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차트 모양은 견조합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인데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갑자기 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실적단에서 지금 현재 4,500억 정도 시총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15,000원까지 제가 이제 요게 5,800원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를 그때 되게 높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00원을 잡아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 가격대에서는 기본적으로 1조가 15,000원이거든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게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승을 하는데 지금 이제 윗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습니다. 유한타에서 챗GPT 관련 수혜주다. 네, 요거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실적과 더불어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꾸준히 연기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장중 조정을 거치고 추세 상승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조선주 별로 안 움직인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승의 흐름을 서막을 알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장중에 한 8% 정도 수익인데 별로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매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곧 한화에서 매수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1억 주 정도 주식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리스크 그거는 탈피하면서 제가 25,000원까지 목표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까지 리뷰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 밖에도 정말 AI 붙은 종목을 잘 공략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진성TC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사실 작년 연말이었죠. 이런 건설 기계 쪽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쑥 얘기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다시 좀 꺼내볼 때가 된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에 주목해야 될 점은 뭐 중국이겠죠. 예, 지금은 중국 쪽에 있어서의 중국 쪽 같은 경우 어떤 데이터일까요? 그 12월 굴삭기 판매가 데이터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월별로 만약에 1월도 안 좋고 2월도 안 좋으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12월 같은 경우는 중국 그 제로 코로나 정책 이때의 데이터가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리오프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 데이터부터는 12월을 기점으로 저점을 찍고 일회성으로 빠진 거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로는 건설기계를 다시금 볼만한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 물론 뭐 실적은 다 비슷하게 좋을 수 있겠죠. 중국의 리오프닝 다음 스텝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뭐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현대두산인프라코 이런 쪽을 볼 필요가 있고, 근데 미국의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주가가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5년 내 신고가 같은 경우가 그냥 고가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매출의 증대 요인,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을 5년 동안 30조 정도를 이 부분을 단행을 해요. 그런데 이 1년 나눠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가장 크게 집행되는 자금이 올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 수주가 늘 수 있겠고, 캐터필러는 신고가고 당연히 실적은 좋은데 거기에 납품하는 진성TC 같은 경우를 보자는 점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가 좀 빠져 있었어요. 다른 건설기계와 관련된 종목이랑 다르게 좀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거래일에 첫 번째 턴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추려놓고 왜 추리냐라고 하면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앞단에서 지금
캐터필러 같은 경우가 신고가, 실적을 기반한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성 TC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10%대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품 업체들이 두 자리 영업이익률의 허들을 넘어선다는 건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초입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 1분기, 2분기 실적의 연속성 가능성도 높기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제가 매수가를 12,700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좀 떴죠? 예, 주가가 네. 뜨고 있다 보니 시가 근처 13,100원, 200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추격을 하셔도 되겠고요. 네. 목표가는 우선 15,700원 정도, 전고점 정도. 이 정도는 뭐 무난하게 실적이 나오면 가능한 수치기에 뭐 15,700원, 그다음에 17,300원 이 단계로 한 단계씩 뭐 직접 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뭐 진성 TC 최근 이제 급등 뒤에 주가가 좀 쉬어갔는데 한 3분의 1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지금 매수가는 살짝 더 높여서 13,1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15,700원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는 성일 하이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이 종목은 이제 뭐 그동안 계속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상승 이게 5만 원에 상승해서 이제 17만 원까지 거의 터치를 하고 폐배터리 관련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동안 이제 보호이수 물량 6개월짜리 보호이수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습식 재련 전공정 기능 가능한 뭐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의 대부분의 이제 코발트 추출이 48% 정도 되고요. 니켈이 31%, 리튬이 15%를 뽑아낼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매출액 2,400억 정도에서 2022년도에 이제 500억 정도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회사가 SDI 지분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대 주주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12월 달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조인트 벤처 설립하자 12월 달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삼성 SDI에 향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을 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에도 같이 이제 한번 해보자 폐배터리 사업을 그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3공장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 라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6개월짜리 보호이수 물량이 지금 35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 지금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장중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LG 엔솔의 800만 주 물량과 더불어 이제 이 주식도 한 50만 주까지 물량을 나와야 되는데 아마 기관들은 종가까지 저가를 만들려고 뭐 2시 이후에 매물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가의 매수 가격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더 이제 낮은 가격에 드렸습니다. 간만에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목표가 매수가를 현재가로 드린 게 아니고 저가로 드린 건 이 종목이 처음인 것 같은데 10만 원 이하로 매수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아마 기관들이 매물이 되고 뭐 블록들이 되든 뭐 그 가격대 10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되 목표가는 15만 원 정도를 잡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만 5천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0만 원 이하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구간 10만 2,300원인데 10만 원 이하, 그러니까 9만 원대에 사라는 거죠. 뭐 종가까지 이제 뭐 안 온다 그러면 뭐 종가에 이제 10만 원 이 정도면 조금씩 오늘 사시고 또 내일 사시고 지금 장이 조정 중이니까 네. 천천히 분할 매수로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성일 하이텍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성우 이사의 공략주는 인텔리안테크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안테나, 네. 해상용 안테나, 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죠? 해상 배 돌아다닐 때 배에서도 네. 뭐 와이파이 잡고 해야 되다 그쵸, 보니까 그쵸. 네, 그런 안테나. 네, 그다음에 뭐 교신 같은 경우도 하다 보니 네. 그 측면도 있고요. 그 네. 올해가 조선주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뭐 그런 점도 있고 더해져서 다른 게 있죠? 예, 더해져서 우리가 뭐 원앱이란데 원앱? 예, 그 저궤도 위성에서 거기에 터미널 안테나를 공급을 해요. 그러면 저궤도 위성을 많이 쏠수록 네. 이 기업은 제품이 많이 팔리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걸로는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이 기업을 네. 보는 관점에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이 새로운 게 열리거나 이 기업이 기술력이 새로운 게 나와서 제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있는 거죠. 스타링크 같은 경우가 스타링크.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통신 사업자로 예정돼 있나요? 네, 예정돼 있는 거죠. 자, 이 진출을 하면 승인 같은 경우는 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기간통신 사업자로 신청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승인이 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조금 물음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통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통신사들이 좀 배상을 많이 해요. 해외 쪽이랑은 다르게.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도 뛰어들지, 이 부분이 확정이 날지, 그 점인데 우선 뛰어든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관련해서 우리가 뭐 저궤도 위성에 실제 납품을 그 회사에 하든 말든 관련된 종목들,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자, 일반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여기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게 있고, 이 새로운 게 실적, 주가 도움이 될 수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이제 새롭게 저궤도 위성 기반의 통신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그 기간 통신 사업 그 부분을 신청을 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 네. 접근해 보자라는 종목이 인텔리안테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약간 상단에 좀 주가가 항상 막혀 있는 움직임인데 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목표 주가는 8만 원입니다. 높지 않게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모멘텀의 접근이에요. 뭐 시장의 방향,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진출, 그 부분이다 보니까 목표가는 좀 높지 않는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리고 하나의 이벤트로 이런 요소가 있을 때는 이런 종목을 보는구나라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분야 쪽에서 종목을 많이 발굴해 드리는데요.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KG 스틸입니다. KG 스틸. 어떤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이 모멘텀은 저번에 제가 대우조선해양 가져왔을 때는 네. 그 액센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안 움직이는 걸 가져왔구나. 그러니까요. 눈빛도 그렇고요. 근데 뭐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잘 갔네요. 거의 10% 지금 현재 2만 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 2만 1,700원. 오늘도 지금 현재 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잘 그러네요.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주식도 이제 KG 스틸도 실적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8천억 정도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냉연, 석도, 칼라 강판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했을 때 가장 수혜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KG 스틸이 이제 뭐 자동차용 그 강판을 생산하더라도 사줄 데가 없거든요. 현대차, 네. 기아차가 기본적으로 매수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KG 스틸이 이제 생산하는 철에 대해서 이제 쌍용차, KG그룹이 쌍용차 인수하면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예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내일 모레 이제 쌍용차가 거래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감자가 됐고요. 배수 밴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KG 스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거는 이제 쌍용차가 6년 만에 토레스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를 했는데 적자가 나온다 그러면 수혜가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쌍용차가 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예상을 하면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총을 봤을 때 2022년, 2021년 2년 연속 보면 3조 매출에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 달성했다는 거예요. 2021년부터 시작해서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과 더불었을 때 8천억의 시총인데 지금 3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지금 철강주들이 동국제강도 최근에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동국제강 상승과 더불어서 KG 스틸은 쌍용차 인수의 어떤 수혜주도 그다음에 안 알려져 있는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금융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거의 끝나갔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번 더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한다면 매매 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8,240원대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되게 이제 낮게 11,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000원까지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6,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대우조선해양의 눈빛이 똑같았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던 그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던 그런 수익률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KG 스틸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0시에 전세역전 4종목 소개해드렸고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는 시간 MBN 골드 이번에는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 골드 박진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은 좀 코스피가 쉬어갑니다. 이러다가 1% 넘게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업앤다운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시장은 좀 쉬어간다는 의미로 다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렇게 1% 이상 하락하는 건 참 오랜만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죠. 2% 넘게 하락합니다. 그죠. 뭐 한 번 쉬어갈 때는 좀 됐었죠. 근데 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올해 들어서 뭐 폭풍 매수로 들어왔었잖아요. 5조 넘게.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2,500선 가까이 오다가 좀 밀리는 부분인데 잠깐 쉬어가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월에 이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제 그 결과에 발언에 지금 기초가 되는데 이게 아마 증시의 방향성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리 인상 부분이나 금리 뭐 정점 부분이나 별로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쉬어가는 자리에서도 우리 박준남 매니저님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네. 오늘 한 종목만 짧게 리뷰해 볼까요? 네, 마인즈랩이 진짜 뭐 천장이 없네요. 그냥 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냈는데 저도 이제 주말에 그 AI 관련해서 한번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그 전원일기에 나오는 응삼이 박인배 씨죠. 그 부분을 좀 봤는데 이게 그 AI가 지금 어떻게 보면 치매 환자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기억을 잃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AI에 접목하는 분야는 이제 과학도 마찬가지, 우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난치병의 그런 부분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I 관련주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뚫고 계속 가고 있는데 한번 큰 흐름으로 한번 좀 봐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저항선이 27,000원 부근으로 좀 나와 있는데 왜냐면 밑에 지금 이 부분들이 그 가격대 이하 부분들이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매물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우리 2차 목표가 2만 원은 이미 한참 전에 달성을 해버렸었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40% 지금 55% 정도 수익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후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40~50%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더 부려본다면 27,000원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나. 어차피 오늘 신고가를 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인즈랩의 수익률 들어봤고요. 이번에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볼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가 보니까 일주일 만에 33%가 폭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사상 최대 나온 실적 한번 저점에서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수익을 좀 예상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이 지금 현재 보니까 2,725원에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도 사상 최대 실적인데 오히려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편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테슬라 주가가 일주일 만에 거의 33% 정확히 폭등을 했네요. 시총이 5천억 달러. 정말 대단하죠. 500조면 550조 정도니까 현대 기아 합쳐도 뭐 한참 엄청난 시총인데 일주일 동안 이제 33%는 이제 초급등을 했는데 전기차 후발주자 루시드도 보니까 27일 하루 만에 44%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주 제가 봤을 때 아마 흐름이 좀 한 번 정도는 나올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사실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와버렸었죠. 그래서 이 자동차 판매 가격도 테슬라에서 많이 인하하면서 수요 둔화 우려도 해소가 되는데 테슬라가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7% 정도 늘어나서 213억 달러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확 깨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27일 날 이 테슬라 주가는 11% 급등을 해서 177.9달러로 마감을 했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아진산업이라는 거 이게 뭐가 연관이 되어 있냐? 미국의 전기차 부품 공장 설립에 4,400억 정도 이제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와 진짜 미국의 전기차 부품 공장에 4,400억이면 앞으로 그 시장에 아주 이제 시장이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둬들일 것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건데 2024년에 이제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년이죠. 2024년 완공 목표로 미국 이제 자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현대에다가 이제 부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이제 준공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이제 준공 중인데
이 현대차 그룹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업체 1호 공장을 중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 부품 기업으로 상당히 발빠르게 도약을 하면서 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반면에 미국 시장을 겨냥을 타켓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자체 부품이 이제 전기차 전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일렉트로닉 워터 펌프, 그리고 클라이메이트 컨트롤 헤드, 그리고 공조장치,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어라운드 뷰,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자동차 IT 부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2월 달부터 이제 기아 협력업체를 미국에 동반 같이 진출을 하면서 이 현대차나 기아 현지 공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이제 미국 법인의 무빙 파트도 공급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경량 자체의 수요 증가로 과거에 이제 그냥 단순히 내연 기관차에 부품을 공급을 했는데 이번에 핫스탬핑이나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이런 성형 기술을 도입하면서 전기차 부품에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아진 산업을 오늘 편입한 이유는 결정적인 계기는 이 재무구조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사상 최대 매출 한 5천억이 가볍게 돌파할 예정이 이제까지 4천억 되었습니다. 4천억에서 4천억 후반이었는데 영업이익도 최고 잘 나왔을 때 278억이었거든요. 2019년대. 근데 지금 2분기까지만 해도 거의 지금 한 300억대 거의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 실적이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순이익도 300억 정도 가볍게 초과 달성할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나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의 순이익이다.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적정 주가도 지금 현재 2,700원대인데 적정 주가 BPS로 환산하게 되면 6,500원이 적정 주가다. 실적이 사상 최대인데 지금 PBR이 0.4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저평가 우량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맞습니다. 저평가도 주가도 지금 상상가치 반밖에 듣지도 않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은 신고가를 갱신해야 되는데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가가 바닥을 잡게 되면 다시 이 주가가 원지추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니까 바닥을 여러 부분 많이 잡았습니다. 그죠? 이제 콘크리트 있다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올라가게 되면 2로밖에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3,100원. 3,100원도 상당히 잡네요. 주가 가치 부분에 봐서는. 3,100원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3,500원이면 허리 부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진산업을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테슬라가 그동안 달린 만큼 아진산업도 빠르게 달리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MBN골드 박준하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